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삶의 의미가 없어도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이 질문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의 고민이었고, 특히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에도 알베르 카미의 부조리 철학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답변 중 하나로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카미의 사상은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기보다 내면의 반항과 자유, 그리고 열정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먼저 알베르 카미가 말한 부조리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 즉 의미와 질서를 찾으려는 열망과 그 갈망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세계의 침묵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우주는 그 물음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할 뿐입니다. 세상은 이치에 맞고 정의롭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명확함을 갈구하는 인간의 이성과 무의미하고 냉담한 세계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이 괴리감. 바로 이것이 카미가 정의한 부조리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는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요? 카미는 부조리를 인간의 정신과 무심한 우주 사이의 대립,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지식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부조리를 욕망하는 정신과 실망시키는 세계 사이의 간극으로 묘사하며 인간이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혼돈과 무질서를 마주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살인범이 무죄로 풀려나는 사건, 선천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기의 모습,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들 앞에서 부조리를 절감하게 됩니다. 전쟁, 빈부격차, 교육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 역시 우리에게 깊은 부조리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자주 목격되는 부당한 해고, 불공정한 경쟁, 그리고 정보 격차와 같은 현상들은 개개인에게 깊은 무력감과 함께 부조리함을 선사합니다. 삶의 유한성,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그리고 세상의 무의미함 등이 이러한 부조리의 경험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조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카미는 그에 져서 시지프 신화에서 부조리를 마주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자살입니다. 삶이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입니다. 이는 부조리가 주는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극단적인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를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피하는 비겁한 선택으로 보았습니다. 자살은 부조리라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의미함을 인정한 후 그 무의미함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부조리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카미의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진정한 해방이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 자살 또는 희망입니다. 이는 현실의 고통과 부조리한 세계의 모순을 잇기 위해 종교나 초월적인 논리에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 내재된 의미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부여된 초월적인 의미나 신앙에 의존하여 삶의 고통을 덜어내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미지의 존재나 허구적인 관념에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미는 이러한 태도를 이성을 포기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포기하고 맹목적인 믿음에 의존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자율성을 잃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는 부조리를 직시하기보다 눈을 감고 도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카미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카미가 제시한 세 번째이자 유일한 정답은 바로 반항입니다.
반항은 삶이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도 그 무의미함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절망감을 연료 삼아 삶을 더욱 뜨겁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조리를 인정하고 그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태도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가치를 확인하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고 카미는 믿었습니다.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숭고한 행위인 것입니다. 카미에게 반항은 단순한 분노나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행위였습니다.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좌절될지라도 그 좌절 자체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바로 반항의 본질입니다. 이는 삶의 무의미함이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세계에 저항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면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카미의 부조리 철학을 가장 잘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시지프입니다. 시지프는 신들을 속인 죄로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는 이 부조리한 운명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인간 존재의 전형입니다. 그의 노동은 끝없이 반복되고 어떤 의미도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카미는 시지프가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운명의 주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무의미한 노동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매 순간 의지를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이 순간 시지프는 단순히 형벌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인식하고 그에 맞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납니다. 카미는 산 정상에 오르려는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말하며 부조리한 운명 속에서도 인간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시지프의 고통스러운 노동 속에서 카미는 반항, 자유, 그리고 열정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반항입니다.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그는 신들이 부여한 형벌에 대한 맹목적인 수능이 아닌 매 순간 자신의 의지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냅니다. 이러한 반항적 태도는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시지프의 반항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와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의 반복적인 노동은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끊임없는 의지 자체가 숭고한 반항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유입니다. 부조리한 세계에서는 기존의 모든 가치와 의미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시지프는 신들이 부여한 운명 속에서도 바위를 밀어 올리는 매 순간 자신의 의지를 발휘함으로써 자유를 획득합니다. 삶의 의미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의미나 목적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카미는 인간이 이러한 자유를 긍정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유는 막연한 무질서가 아니라 책임감을 동반한 선택의 자유이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규정해 나가는 주체적인 자유입니다. 셋째, 열정입니다. 삶의 유한성과 무의미함을 인식한 인간은 현재를 더욱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지프는 자신의 무의미한 노동 속에서도 그 순간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바위와 함께하는 매 순간 자신의 육체와 의지를 총동원하여 현재를 살아냅니다. 카미는 삶의 양보다는 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부조리한 세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오히려 그 삶 자체를 열정적으로 긍정하고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열정적인 삶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나가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야말로 부조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반항이자 긍정의 방식이라고 카미는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카미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끝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은 현대인들에게 깊은 고뇌와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경쟁과 스트레스, 고립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 카미의 부조리 철학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삶에 내재된 의미가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삶의 본질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으로 의미를 창조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긍정의 철학으로 귀결됩니다. 또한 불평등, 환경 파괴, 정치적 부패 등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은 우리에게 깊은 부조리감을 안겨줍니다.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을 목격할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카미의 철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행동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부조리라고 언급하며 계급과 차별, 사회 모순을 다루는 그의 영화가 많은 공감을 얻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카미의 부조리 철학이 특정 문화나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반항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시대의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카미의 사상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인간 고유의 반항 정신, 자유의지,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 대규모 재난, 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여 카미의 부조리 철학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연대와 저항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기보다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 최대한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더 나아가 연대를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카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알베르 카미의 부조리 철학은 2026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삶에 내재된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 가치가 있으며 오히려 그 무의미함 속에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의미를 창조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긍정하며 부조리에 맞서 반항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아 헤매기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삶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알베르 카미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삶의 방식이며
어쩌면 삶의 의미가 없어도 살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제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삶이 주는 모든 부조리함 앞에서 우리는 시지프처럼 다시 한번 바위를 밀어 올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삶의 무의미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카미의 부조리 철학은 단순한 허무주의를 넘어 삶을 긍정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생애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